이렇게 이제 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이 소방안전교육을 강화시키는 그 근본적인,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 계기가 됐던 게 지난해에 있었던 이 경기도 화성의 아리셀 화재 참사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셀 화재 참사 사건, 참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이 소방안전교육과 관련돼서 이 화성 아리셀 참사 사건 다시 한번 좀 회고를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화성 아리셀 참사 사건, 2024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리튬 배터리 생산 공장에서 발생했죠. 네, 대형 화재와 더불어 배터리가 폭발해서 사건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희생자를 보면은 사상자가 31명인데 사망자가 2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자 중 3명이 이제 아리셀 공장 소속이었고 20명은 하청업체 메리셀인가요? 예, 그러니까 뭐죠? 인력을 이렇게 뽑아서 아웃소싱 회사죠. 거기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6명, 여성이 17명인데 대부분 20대 초중반의 젊은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사망자도 보면은 한국인이 5명이었고 중국 국적자가 17명이었습니다. 중국 그리고 라오스 국적자가 1명이었는데 중국 국적자 17명을 보면은 재해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망자가 12명, 방문 취업 체류자가 3명, 그리고 영주 자격자가 1명, 그리고 결혼 수속을 받고 있던 여성분이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5명인데 5명 중에 1명은 한국으로 귀화를 한 이 중국 조선족 동포였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중국 동포는 17명인데 근데 여기 결혼 이민자로 있죠. 결혼 이민자로 있는 1명. 이게 이 귀화한 한국인의 아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내. 그래서 요거는 한족 여성으로 알고 있고 영주 자격, 그게 방문 취업하고 재외동포 체류 자격은 조선족 중국 동포로 16명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사람까지 하면은 중국 동포 출신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선족 동포 출신들이 17명이 되어서 희생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우리 중국 동포 사회에서 특별히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벌써 뭐 6월 24일이니까 한 달 반 정도 지나면은 일주기가 맞네요. 네, 뭐 일주기를 맞이해서 이제 희생자하고 대책이라고 할까요? 일주기에서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직 뭐 보도된 내용은 없는데, 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한번 좀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사건, 우리 중국 동포의 이주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는 뭐랄까 기록에 남을 만한 사건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2009년도에 이천 화재 참사 사건이 있었죠. 2009년도에 그때도 상당히 많이 동포들이 사망하는, 그때는 뭐 가족 단위로 일을 해서 그렇게 사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2024년 작년도에 이 아리셀 참사 사건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아웃소싱 회사를 통해서 그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일당을 받고 일을 했던 노동자로 일을 했던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 특히 젊은 여성들이 좀 많이 사망을 했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건이 발생한 지가 꽤 됐는데 뭐 지금 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언론 보도 뉴스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지난 1월 13일 날 경인일보가 보도를 하니까 경영 책임자가 아니다 하면서 아리셀 박순간 대표 측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부인을 했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게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대표인 박순간 아리셀 대표하고 그 아들이 그 아리셀의 이제는 총괄본부장이었죠, 박중원. 그래서 그냥 구속돼서는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지난 1월 13일이 저는 3번째 공판 기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박순간 아리셀 대표 측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을 했다.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이다. 그리고 아들 박중원이 아리셀 회사를 운영하고 총괄한 책임자라고 주장을 했다. 그리고 또 박중원은 안전교육 필요성을 인지해서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주 3회 아침에 실시를 했고 소방훈련도 진행을 했다.
근데 이례적인 이 폭발과 화재였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대피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리셀 측의 이 공장 측에서는 계속적인 뭐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유가족들, 네, 이 중대재해에 대한 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 변명만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유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도 없다. 이렇게 있는 성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 이제 박순간 대표 사진인 것 같습니다.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오마이뉴스가 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아리셀 참사 유저 망자에게 책임 돌리는 파렴치한 주장에 분노를 했다. 이거는 4월 11일 최근에 보도된 내용이네요.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화성 아리셀 참사 형사재판에서 사측의 변호인들이 이번 참사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주장을 하고 있어 분노를 사고 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형사재판은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냥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의 주요 쟁점은 박순간 대표가 진짜 사장인가, 경영 책임자인가 이 여부이고요. 그리고 폭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 발열 배터리 관리 이 문제, 이게 이제 집중적인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거죠. 측은 사측은 이번 참사로 사망한 아리셀 연구소장 고 김모 씨가 2024년 6월 4일 생전에 아리셀 임직원들에게 전달한 메일을 증거로 제시를 하면서 김 씨가 아리셀 폭발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셀 연구소장 김모 씨 역시 이게 화재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같이 사망을 했는데, 이 김모 씨가 아리셀 폭발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면서 이 망자인 이 아리셀 연구소장 이 김모 씨에게 이렇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발언을 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주장을 더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김 소장, 그러니까 영소 소장이죠. 1997년 전 직장에서 미세 발열 배터리를 2일, 3일 동안 두면 다시 정상 온도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그래서 배터리 전문 지식이 없는 박중원 본부장과 박순간 대표는 김 소장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사측 변호인이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셀의 연구소장 이 김모 씨 화재 참사로 이 사망을 그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메일에 뭐 비슷한 그런 내용을 썼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세 발열 배터리를 2일이나 3일 동안 두면 다시 정상 온도로 들어온다. 그런 안전하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연구소 소장이니까 뭐 배터리에 대한 나름대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실질적인 책임자인 박중원 이 총괄본부장 그리고 박순간 대표는 그 김 소장의 이야기를 그냥 믿고 들었기 때문에 배터리가 그렇게 폭발하고 뭐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뭐 실제적으로 이렇게 위험한 배터리 공장을 이렇게 생산 공장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배터리의 어떤 그 성능이라든가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연구하고 공부를 했어야죠. 그렇죠? 이 사장 대표가 그런 거를 해야, 또 총괄 운영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연구를 했어야지, 뭐 그런 거를 뭐 연구소장 이미 사망한 사람이 말을 따랐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제가 봐도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뭐 재판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근데 이 박순간 대표가 이미 지난 2월 21일 보석으로 풀려났었군요. 보석으로 풀려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지법 형사 14부는 지난 2월 19일 중대재해처벌법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순간 대표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네. 계속 재판 중에 있는데, 제 아들은 지금 감옥에 있고, 아버지인 박순간 대표는 보석으로 나와 있다. 왜 이렇게 보석으로 이렇게 석방이 됐냐?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주거와 신분, 가족관계가 분명하고 또 상장회사인 에스코넥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그래서 직원들의 생계유지 문제,
또 주주들의 우려 등을 참작해달라 뭐 이렇게 탄원을 했던 것이 먹혀져서 보석으로 따라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어쨌든 뭐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거기에 모든 걸 다 알아야죠. 우리가 하물며 이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내가 요리를 직접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식당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것도 크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뭐 연구 박사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아주 그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그 사망한 이 연구소장에 돌리는 그런 자체가 있는데, 또 어쨌든 뭐 계속 또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또 이렇게 보석으로 이 박승환 대표만은 풀어줬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아리셀 사건 이후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제2의 아리셀 화재 참사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공장 지역에 화재 위험 지도를 구축을 해서 안전도를 높여갔다 뭐 이런 이야기. 소 잃고 뭐 위험감 고친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와 같은 그런 생각이 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월 22일 보도입니다. 노동 사회단체들이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아리셀을 선정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네, 노동사회단체가 올해 최악 살인기업으로 아리셀을 선정을 했다. 노동사회단체가 뽑은 올해의 최악의 살인기업, 이주 하청 노동자 등 23명이 화재로 숨진 아리셀이 선정됐다.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매일, 노동뉴스 등이 참여한 산재사망 대책 마련 공동 캠페인단은 22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결과를 발표를 했다. 거기에 아리셀 화성 화재 참사 사건이 일어난 그것을 선정을 했다. 이런 최근의 뉴스 보도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이렇게 법무부가 또 소방청이 또 협력을 해서 국내 차량 외국인에게 소방 안전교육을 이렇게 강화시키고 있다. 그런 분위기. 거기에 그래도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지난해에 일어났던 이 화성 아리셀 이 참사 사건을 다시 한번 좀 뒤돌아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중국 동포들, 또 젊은 중국 동포들이 또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좀 잊지 말고 좀 기억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곧 있으면 또 1주년이 좀 돼 가는데, 우리는 동포분들이 사실 뭐 이런 큰 사건에 대해서 잊지 말고 뭔가 좀 계속해서 이런 한국에 와서 위험한 곳에서 일하시는 동포분들 많잖아요. 이 안전을 위한 목소리도 하고 계속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동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보니까 이제는 16일인가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안산에 있는 단원고 학생들 수학여행 가다가 배에서 대참사하는 세월호 사건. 그것도 한 11년, 12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세월호 사건, 계속 안전에 대한 계속 환기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또 이 중국 동포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우리가 이 큰 사건은 바로 이 지난해 6월 달에 발생한 화성 아리셀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정말 계속해서 이 희생자들을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이러한 또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스스로 또 안전에 이렇게 또 촉구를 하고 그렇게 각성하고 나갈 그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